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밤에 카메라로 찍은 한 장 사진에 보이는 하늘의 별들의 반짝임이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즉, 한 장의 사진에 찍힌 북두칠성 별들의 반짝임은 모두가 같은 시간에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은 빛속도 제한에 따라 물리세계에서 관찰이나 인식에 얼마나 큰 오차 또는 많은 다른 물리적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관광을 하실 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으시지요. 그런데 그때의 광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바뀌겠지요. 그렇다면 한 장에 찍힌 광경들, 가까이 있는 광경과 멀리 있는 광경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모습을 담아서 나르는 빛은 그 속도가 일반 물체의 이동에 비해서는 엄청 빠르기는 하지만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제한적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도달하는 데에는 단지 0.07초 걸리고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데에는 7분 30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만 수억 광년 멀리 있는 별에서 오는 빛은 수억 년이 걸려 우리에게 도달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망원경을 통해 수억 광년 멀리 있는 별들을 찍은 사진에 나타나는 별들의 상황은 수억 년 전의 광경일 것이고, 우리가 관찰하는 광경들은 수억 년 전의 기록물을 보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 사이의 거리는 수백 광년 이상이기에 이들에 있어서 비춰지는 광경들의 시간차는 일반적으로 수백 년 이상이겠죠. 지금 보이는 수억 년 전의 어떠한 별의 광경에 대해 그보다 수십억 년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빅뱅 이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을 얼마 동안 계속해서 관측해서 계속 역추적해가면 될까요? 계속 역추적해감이 얼마나 신뢰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도 꼭 그랬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공기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의 속도는 전자파 또는 빛속도보다 무척 느리기에 번개빛이 도달한 한참 후에 천둥 소리가 들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번개를 보고 나중에 천둥 소리를 들으며 그 천둥 소리 후 그들을 합하여 그들이 한 곳에서 일어난 일로 판단하게 됩니다. 빛속도, 정확히 말하면 전자파 속도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모두 같으며 물리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에 해당합니다. 즉 어떤 물체나 정보도 신호도 물리세계에서 전자파보다 빠르게 달릴 수 없고, 또한 어떠한 물리적 변화도 전자파 속도 이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일 전자파 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이동체가 있다면 과거로 여행이 가능할 것이며 인과 법칙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없겠지요. 순수하게 1과 제로 비트로 구성된 디지털 방식으로 통신하면서 정보가 1기가비트 속도로 전송된다면 한 비트 거리는
30cm 정도가 될 것이며 10km 거리에는 0.0003초의 지연을 만들면서 33,000비트가 늘어서서 달리고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빛 속도가 소리 속도보다 느리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둥 소리를 먼저 듣고 번개를 나중에 보게 되겠죠. 인간은 감각기관이 귀보다는 눈 우선, 눈 위주로 발달해 와서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욱 신뢰하며 그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왔습니다만, 빛 속도가 소리 속도보다 느리다면 듣는 소리로 그 소리가 일어난 곳을 쉽게 찾지 못하고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번개가 보이면 그곳에서 천둥 소리가 났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듣는 것 위주로 발달해온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은 소리로서 그 소리가 난 위치나 대상물의 모양을 짐작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는 눈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듣는 소리보다 보는 모양이 늦게 도착할 것이고, 나중에 그 둘이 합쳐지면서 위치나 대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촉각이나 미각만을 갖는 동물이라면 빛과 소리는 판별되지 못하고 오직 접촉을 해야, 가까이 붙어 있어서 접촉을 해야 다른 존재를 느낄 수 있겠지요. 예전에 큰 대양을 건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지와 통화를 하던 때 해저 케이블 대신 높은 공중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통신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은 말을 하고 난 뒤 한참 후에야 대답을 듣곤 해서 매우 갑갑한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먼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사람과 통화할 때는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겠지요. 만일 빛 속도가 매우 느리다면, 구체적 예로서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초속 10km 정도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물리세계의 변화나 인간의 삶의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 삶의 반경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마치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 사람들의 이동에 따른 구전을 통해서 이웃마을 소식이나 서울 한양의 소식을 들으며 지역에서 국한돼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문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빛 속도보다 사람 또는 일반 물체의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부딪히는 것을 피해가며 움직이는 동물들은 수없는 것들에 부딪히고 치이고 밟히며 살게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보기 전에 이곳저곳에서 달려오는 것들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인식과 더불어 움직이며 살아가는 동물들은 거의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빛 속도가 지금보다 매우 많이 빠르다면, 구체적으로 무한에 가까운 속도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론 물리 세계에서 무한이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러한 경우라면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것의 변화도 즉시 알게 되겠죠. 그리고 물리 세계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인쇄된 신문으로만 알던 소식을
라디오 방송으로 보다 빨리 알게 되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빛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가는 속도와는 관계없이 빛의 세기에 관련이 됩니다. 빛 속도는 매질에 따라 아주 미미하게 차이가 나지만 그 속도가 공간 위치에 따라 또는 날씨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빛의 의지의 대상을 보며 살아가는 활동들은 대혼란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마치 언론들이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에 일어난 것으로 보도해대거나 아예 하나의 사건을 마음대로 지어내 보도해내는 혼란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빛은 실제로는 강한 중력에 의해 휘면서도 일반 조건에서는 거의 완전히 직선에 가깝게 직진합니다만, 이처럼 직진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이리저리 휘며 진행한다면 이에 의지에 살아가는 생명들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우선 대상물들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고 어디로 어떻게 이동해 가야 하는지 목표가 불분명해지겠지요. 마치 오로라 속에 갇혀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빛은 소위 가시광선이라는 것으로 전자파 중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을 말합니다. 이보다 주파수가 높은 영역에는 자외선과 X선 등 초고주파 영역이 있으나 이 영역은 인간의 눈으로 인식이 되지 않고, 또한 가시광선 아래에는 적외선을 포함한 저주파 대역이 있으나 이 영역 역시 인간의 눈에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박쥐는 자외선으로 보며 주로 밤에 활동하며 살아간다고 하지 않나요? 적외선 카메라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밤에 촬영하죠. 그리고 고래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의 주파수로 아주 멀리까지 교신한다고 하죠. 감각기관의 의지에 살아가는 동물들은 어느 감각,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온도와 단단함을 느끼고, 맛을 느끼는 그런 오감 중 어느 감각에 주로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조건과 지식의 정도와 활동 범위와 즐길 수 있는 속도가 다를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는 과학이 단 한 차례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났던 사실을 몇 년, 몇백 년 후에야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고, 있는 것도 못 보고 못 느끼면 물론 같은 사건이나 모습들을 수없이 다르게 보고 느끼며 알게 해야 한다면 어찌 이것이 객관적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의지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수백광 년 떨어져 사는 생명과 서로 안부를 나누겠다면 적어도 몇백 년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리세계에서 객관적 인식과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결국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요? 육체 위주 물리세계 내에서의 삶이 얼마나 시공간적으로 지엽적이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합니다. 비록 비교적 가까운 강과 산이 포함된 광경이라도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손을 계속 들고 있다가 사진이 찍히는 순간 손을 내렸다면 사진에 찍힌 모습은 단지 손이 내려져 있는 모습이면서
의사가 반대로 전달될 수도 있겠죠. 과학자들은 정신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위주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은 항상 변하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임시적이고 덜 가치적인 것이며 실질적인 존재는 무형의 진리, 유형의 입장에서 보면 공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무형의 진리에 있다고 실질적인 존재는 무형의 진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물리세계와 진리세계의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무형을 제대로 보면서 모두를 하나로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이치 또는 진리가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옳은 채 영원히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음은 매우 임시적이고 어두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육체를 기반으로 이치를 깨달아 혼을 키워 계속 변하는 임시 물리적 삶을 초월하여 영원히 사는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의 간단한 이야기로 시작해 무형의 진리의 세계까지 확장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 유니소피입니다. 잘 성찰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 천문학회 모임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을 회상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